새벽에 혼자 쓰러지면 생사가 갈립니다. 새벽에 혼자 쓰러지면요, 그 순간부터는 아무도 여러분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이건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심장위기 상황만 연구해온 박사인데 실제로 너무 많은 분들을 그렇게 떠나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김준혁이고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심장위기 사례를 직접 추적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 4가지만 알고 계시면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은 딱 10초입니다. 의식을 잃기 전 이 10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침을 세게 하면 된다. 가슴을 두드리면 산다.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걸 하는 순간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냥 사라집니다. 지난달이었습니다. 72세 어르신 한 분이 새벽 5시에 화장실에 가시다가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통증이 왼쪽 팔 안쪽으로 뻗어 나갔습니다. 혼자 계셨고 새벽이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 상황이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예전에 봤던 건강 영상에서 들었던 4가지 행동을 떠올리셨고 그대로 실행하셨습니다. 결과요?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일상생활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실 때가 많으신가요? 새벽에 화장실 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숫자 1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있던 그 새벽 선택이 생명을 갈랐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72세 어르신은 평소에도 건강에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팠을 때도 처음엔 체한 줄 알고 참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땀이 멈추질 않았고 숨이 가빠졌고 가슴 통증이 팔 안쪽까지 내려가는 순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대단한 체력 때문이 아닙니다. 딱 4가지를 알고 있었고 그걸 바로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는 문을 잠근 채 안방에서 쓰러지셨던 분들, 화장실에서 발견이 늦어진 분들, 휴대폰이 멀리 있어서 신고조차 못한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65세 최영자님은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왔지만 참으셨고 아침에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78세 박성호님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셨다가 쓰러지셨는데 119가 도착해도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시간을 다 잃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통증, 같은 시간, 같은 상황이어도 어떤 분은 살아나시고 어떤 분은 떠나십니다. 그 차이는 단 4가지 행동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혼자 있을 때 심장 위기가 오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가슴이 아프면 일단 참아보고 조금 쉬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심장 위기는 1분이 생명입니다. 국내 심장 관련 통계에서도 신고가 1분 늦어질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서울대 의료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 시간이 5분 이상 지연되면 회복 가능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5분이 넘어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참다가 늦게 신고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결과를요. 70세 김동수님은 새벽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침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낮에 병원 가면 되겠지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되기 전에 의식을 잃으셨고 뒤늦게 발견됐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상태였습니다. 반면 74세 정인숙님은 가슴이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신고하셨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신고부터 하셨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든 순간 바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전화만 연결되면 위치 추적이 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출동이 시작됩니다. 이분은 전화를 걸면서 현관문으로 천천히 이동하셨습니다. 그게 생명을 구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신고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휴대폰으로 걸면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고 대신 다른 걸 먼저 합니다. 기침을 세게 하면 심장이 다시 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슴을 쿵쿵 두드리면 막힌 게 뚫린다는 말도 있고요. 전부 거짓입니다. 기침을 세게 하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더 가고 가슴을 두드리는 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 몇 초가 신고할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휴대폰이 손 닿는 곳에 있으신가요? 새벽에 화장실 가실 때도 휴대폰 들고 가시나요? 이게 생명을 가르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신고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문을 여는 겁니다. 혼자 계실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119가 도착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방 문이 잠겨 있으면 가족이 와도 바로 발견을 못합니다. 실제로 국내 심장위기 사례를 분석한 연구 자료를 보면요. 출동 시간은 비슷해도 문 개방 여부에 따라 실제 처치 시작 시간이 평균 3분에서 10분까지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분이면 뇌 손상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0분이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강수 69세님은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와서 신고는 하셨는데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119가 도착했지만 문을 부수는 데만 5분이 걸렸고 그 5분이 회복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문 부수는 동안에도 혈관은 계속 막혀가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은 신고 직후 바로 현관문을 열고 현관 근처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119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처치가 시작됐고 그게 생명을 구했습니다. 문 여는 것과 안 여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신고했으면 바로 현관으로 가십시오. 현관문 열고 방문도 열고 현관 근처에 앉아 계십시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십시오. 화장실로 가지 마십시오. 쓰러질 것 같아도 현관 근처에 계셔야 발견이 빠릅니다. 문 여는 게 귀찮고 이웃에게 보일까봐 부끄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순간입니다.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집 현관 지금 바로 열 수 있는 상태인가요? 잠금 장치가 복잡하진 않으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준비된 약입니다. 심장 위기 초기에는 혈전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막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는 게 회복에 큰 영향을 줍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초기 5분 안에 적절한 대처를 한 경우 회복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전이 작을 때 처치하는 것과 커진 후에 처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어르신도 집에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고 신고 직후 바로 한 알을 씹어서 드셨습니다.
씹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삼키면 흡수가 느립니다. 씹으면 입안에서부터 빠르게 흡수가 시작됩니다. 물론 이건 미리 본인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출혈 위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평소에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 혈액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신중해야 합니다. 정미숙 74세님은 평소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다가 새벽에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바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걸 늦춰줬고 병원 도착 후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준비된 약 바로 찾을 수 있으신가요? 침대 옆에 있나요? 화장실에 있나요? 아니면 부엌 어딘가에 있나요? 위급한 순간엔 찾는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손 닿는 곳에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쓰러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눕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서 있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누우면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서 있으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쓰러질 위험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쯤 앉는 겁니다. 벽에 기대서 상체를 세우고 앉는 자세가 가장 안전합니다. 국내 응급의료 연구에서도 상체를 세운 자세가 심장 부담을 줄이고 호흡을 유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어르신도 현관벽에 기대 앉아서 호흡을 유지하셨습니다. 완전히 눕지도 않고 서 있지도 않고 그 중간 자세로 119가 올 때까지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옷이나 벨트 같은 조이는 것들은 다 풀어주셨습니다. 가슴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도록요. 김영호 71세님은 가슴이 아파서 침대에 완전히 누우셨다가 호흡이 더 힘들어지셨고 다시 일어나려다 쓰러지셨습니다. 반대로 이수진 67세님은 소파에 반쯤 기대 앉아 계셨고 그 자세로 안정적으로 119를 기다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세 하나도 생명을 가릅니다. 갑자기 움직이지 마십시오. 일어서거나 눕거나 하는 동작도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그 자세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벽에 기대 반쯤 앉은 자세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셨다면 이제 생활 속 준비로 이어가야 합니다. 위기는 갑자기 오지만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심장 위기는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준비는 평소에 해야 합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혼자 쓰러지고 계십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한테 오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습관들은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위험은 커집니다. 준비는 건강할 때 하는 겁니다. 아프고 나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가장 먼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은 항상 몸 가까이에 두십시오. 침대 옆 테이블에 두시고 화장실 갈 때도 반드시 챙기세요.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두고 안방에서 주무시는 분, 충전하느라 부엌에 두고 화장실 가시는 분. 그 몇 미터 거리가 생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박정희 73세님은 새벽에 화장실에서 가슴 통증이 왔는데 휴대폰이 안방 침대 옆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안방까지 가려다 쓰러지셨고 아침에야 발견되셨습니다. 만약 휴대폰을 들고 가셨다면 바로 신고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배터리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자기 전에 충전 확인하시고 전원은 항상 켜두십시오. 무음으로 해두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원까지 끄시면 위급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충전하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요즘은 보조 배터리도 저렴하니까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밤 주무실 때 휴대폰 어디에 두실 건가요?
손만 뻗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습관입니다.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이 위험을 키웁니다. 자고 있다가 화장실 급하다고 벌떡 일어나시면 혈압이 갑자기 오르고 심장이 놀라고 그 순간 위험이 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새벽 시간대 급격한 자세 변화가 심혈관 사고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일어나기 전 30초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움직이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바로 서지 마시고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심호흡하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 30초가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송민철 76세님은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벌떡 일어나셨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그 직후 가슴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최윤정 70세님은 일어나기 전 항상 30초 정도 앉아 계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그 습관 덕분에 급격한 혈압 변화를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평소 새벽에 벌떡 일어나시진 않나요? 화장실이 급해도 잠시 앉아서 숨 고르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밤부터 바꿔보십시오. 천천히 움직이는 습관, 이게 두 번째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휴대폰 긴급 기능 설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는 긴급 구조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여러 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에 연결되고 위치가 전송됩니다.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신고가 되는 겁니다. 이 기능 설정해 두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설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긴급 구조 요청 찾으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 5번 누르면 신고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면 긴급 SOS 메시지, 아이폰이면 긴급 SOS 항목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한상민 68세님은 이 기능을 설정해 두셨다가 실제로 가슴 통증이 왔을 때 말이 잘 안 나왔지만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서 신고에 성공하셨습니다. 설정만 해두고 잊지 마십시오. 가족분들 휴대폰도 함께 설정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설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영상 끝나면 바로 해 보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준비입니다. 네 번째는 약을 준비해 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스피린 같은 약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초기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준비하십시오. 본인 상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장질환, 출혈 경향, 복용 중인 다른 약들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셨으면 침대 옆이나 화장실 근처 등 손 닿는 곳에 두십시오. 약통에 큰 글씨로 긴급용이라고 써 붙여두시면 더 좋습니다. 유효기간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두는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한 분에게 본인 상황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만약 연락이 안 되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두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빠른 발견과 구조를 받으셨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 한 통씩만 주고받아도 안전망이 생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변에 알려두시기 바랍니다. 장기자 75세님은 매일 아침 딸에게 전화하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안 와서 딸이 집에 와보니 새벽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빠른 발견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길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기침을 하면 산다. 가슴을 두드리면 괜찮아진다. 조금 쉬면 나아진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행동은 시간을 벌어줍니다. 바로 신고하고 문을 열고 준비된 약을 사용하고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혼자 계실 때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늦추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구조가 늦어집니다.
준비가 없으면 초기 대처를 놓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있으면 상태가 악화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신고로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열린 문으로 즉시 처치를 받습니다. 준비된 약으로 혈전 확대를 늦춥니다. 안전한 자세로 심장 부담을 줄입니다. 같은 상황, 다른 결과. 그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끝나면 3가지만 하십시오. 첫째, 휴대폰 긴급 기능 설정하십시오. 둘째, 침대 옆에 휴대폰 둘 자리 만드십시오. 셋째,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서 준비할 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3가지면 됩니다. 오늘 저녁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에 특히 심장 위기가 많은 이유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지, 자기 전에 어떤 행동이 위험을 키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가족 중에 꼭 필요한 분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